조광호의 바울을 찾아가다 만난 지중해 섬들 크레타, 말타, 시칠리아 1장 크레타 1. 개요 크레타라는 명칭은 기원전 18세기 마리 문서의 캅타라라는 이름으로 처음 언급된다. 선형 문자 B로 기록된 미케네 문서에서도 크레타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크레테 또는 크레시오. 고대 그리스에서 크레타라는 명칭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은 호메로스의 작품 오디세이아이다. 이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가상의 루비안 단어 쿠로사타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 쿠로사와는 섬. 그것이 라틴어로 바뀌면서 크레타가 되었다는 것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크레타를 케프티오라고 불렀다. 아시리아 기록과 구약 성서에 캅토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한다. 창세기 10장 13절 14절과 역대상 1장 11절 12절에서 자손들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 중에 갑도림이 바로 캅토르인들의 조상이다. 캅토르는 크레타가 아니라 길리기아 또는 키프로스를 뜻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히브리 쪽 자료들에 따르면 캅토르의 위치는 나일강 삼각주의 포트사이드 항에서 남동쪽으로 30km 떨어진 펠루시움 근처이다. 요세푸스가 고대사 1장 137에서 캅토르가 이집트에 있다고 설명한 것은 이런 연유에서이다. 고대사 1장 136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메르사에우스의 8 아들들은 그중 막내가 캅토르, 가자로부터 이집트까지의 땅을 차지했다. 아랍인들은 크레타를 이크리트스라고 불렀다. 크레타의 아랍 왕국이 새 수도를 라브드 알 한다크, 현 이라크리오에 세우면서 섬과 주도의 이름을 칸드학스 또는 칸드하카스로 개명한 이후 이 이름이 일반화되었다. 라틴인과 베네치아인은 칸디아로 발음했다. 오스만 제국 하에서는 크레타가 크리트로 명명되었다. 크레타는 좌로 키테라, 안티키테라 섬, 우로 카소스, 카르파토스 섬과 함께 에게해를 감싸 안으며 마치 지중해의 파고로부터 내양을 보호하려는 듯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히오스 서쪽 약 20km 떨어진 푸사라 섬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360km인 원을 그려보면 이 사실이 잘 나타난다. 다른 관점으로는 에게해라고 하는 물병의 밑받침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남쪽에 댐처럼 버티고 있기도 해서 에게해를 리비아해로부터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면적은 8,336제곱킬로미터로 충청남도 8,204제곱킬로미터와 비슷하다. 지중해에서는 시칠리아 25,427제곱킬로미터, 사르디니아 23,813제곱킬로미터, 키프로스 9,251제곱킬로미터, 코르시카 8,680제곱킬로미터에 이어 5번째로 큰 섬이다. 그리스 본토 펠레폰네소스 만도에서 95km, 아시아 터키 마르마리스 남서쪽에서 180km, 아프리카에서 약 280km 떨어져 있다. 크레타는 동서로 길게 늘어진 형태로 260km, 남북 폭이 가장 넓은 곳이 60km, 좁은 곳이 12km이다. 이에라 페트라 부근. 해안선 길이는 1046km이다. 인구는 약 62만 명, 2011년으로 그중 42%가 섬의 주요 도시에 거주한다. 지방 행정의 중심 도시는 이라크리오이다. 크레타는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하니아, 레팀노,
이라크리오, 라시티. 섬의 주요 도시와 주민 수는 다음과 같다. 이라크리오 18만 4천 명, 하니아 9만 명, 레팀노 4만 명, 이에라 페트라 2만 5천 명, 아기오스 니콜라오스 2만 명, 지티아 1만 5천 명이다. 2. 역사. 크레타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기는 기원전 7천년에서 6천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2600년경에는 구리와 청동이 섬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크레타는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로 유명하다. 미노아 문명, 기원전 약 2700에서 1420년. 최초의 문명 건설자인 미노아인들은 기원전 1900년경에 대표적인 유적지 크노소스 궁전을 건설했다. 그 밖에 주목해야 할 주거지나 궁전으로는 페스토스, 말리아, 자크로스를 둘 수 있다. 약 200년 후에 발생한 지진으로 미노아에서 처음 세워진 궁이 무너졌으나 곧바로 재건되었다. 당시에는 선형 문자 A라고 알려진 아직까지 해독되지 않은 문자가 사용되었다. 왜 미노아 문명이 몰락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일부 사람들은 티라, 산토리니의 화산 폭발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기원전 1420년 크레타는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 문명으로 대체되었다. 이 문명의 주인공은 아르카이아인이다. 그들은 선형 문자 B를 사용했다. 크노소스에서 발견된 이 문자의 연대는 기원전 1425에서 1375년까지 올라간다. 1200년부터 도리아인들이 크레타에 많은 도시를 세웠는데 그 후 크레타를 포함한 지중해 세계는 곧 암흑기로 접어들었다. 고전 그리스 시대 기원전 480에서 350년에 크레타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 크레타는 폰투스의 왕 미트리다테스가 로마의 반기를 들고 일어나면서 발발한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기원전 88에서 64년. 섬 사람들은 기원전 71년에 로마 장군 안토니우스의 공격을 물리쳤다. 하지만 새 군단의 병력으로 공격해오는 로마 장군 퀸투스, 카예실리우스, 메텔루스와 3년간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기원전 69년 백기를 내걸 수밖에 없었다. 로마 장군은 크레타를 정복했다고 해서 크레티쿠스라는 칭호를 얻는 명예를 누렸다. 로마인들은 고르티나를 수도로 정했고 크레타는 키레나이카와 함께 하나의 속주로 편입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레타와 키레네, 성서명으로 구레네라고 불렀다.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제국을 나눌 때 크레타는 키레네와 함께 모에시아 제국에 속하게 된다.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 때는 마케도니아 관구에 편입되었다. 크레타는 약 297년에 키레나이카와 분리된다. 흔히 로마 제국 내에 계속 있지만 600년 이후부터는 비잔틴 제국에 속해 있다고 말한다. 크레타는 365년과 415년의 큰 지진을, 467년에는 반달족의 침입을 겪었다. 623년에는 슬라브족, 654년에는 아랍족이 쳐들어왔다. 특히 아랍족은 670년대와 8세기에 재침을 시도했다. 대략 732년에 비잔틴 제국의 황제 레오 3세 이사우리아는 로마 교황의 관할에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관구로 섬의 종교적 지배권을 바꿨다. 820년대 크레타가 비잔틴 제국의 일부였을 때 아부 하프스가 인도하는 스페인계 무슬림들이 섬을 점령하고 크레타 아랍 왕국을 세웠다. 825에서 961년. 비잔틴은 842년과 843년에 테오크티스토스의 영도하에
섬을 탈환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끝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후 감행된 911년과 949년의 군사작전은 실패로 판가름났다. 비잔틴 제국의 장군 니케포로스 포카스가 후에 황제가 됨, 제위 963에서 969년. 961년에 드디어 크레타를 되찾는 데 성공했다. 이를 계기로 에게해의 제해권이 비잔틴으로 넘어왔고 키프로스까지 점령했다. 969년. 여세를 몰아 황제 바실레이오스 2세는 발칸반도 전역을 자신의 지배하에 둘 수 있었다. 1014년. 1204년 제4차 십자군 전쟁에 참가했던 병사들이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후 약탈을 일삼았다. 크레타는 처음에는 전리품 분배의 일환으로 십자군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몽페라의 보니파스에게 할당되었다. 그러다 보니 파스는 그의 권리를 베네치아에 팔았다. 베네치아의 군사적 힘은 십자군 대다수의 병력에 필적할 만큼 뛰어났다. 베네치아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제노아 공화국도 섬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렸다. 베네치아는 1212년이 되어서야 크레타를 자국 식민지로 만들 수 있었다. 이로부터 시작된 베네치아의 지배는 이후 400년 이상 지속되었다. 르네상스 풍조가 섬을 지배했다. 크레타 학파 또는 포스트 비잔틴 예술은 몰락한 제국의 문화적 전통 가운데 나타난 마지막 개화 현상 중 하나였다. 베네치아인들의 지배를 받는 동안 칸디아시는 지중해 동쪽 지역 가운데 가장 잘 요새화된 곳으로 일컬어졌다. 1492년에 스페인으로부터 추방된 유대인들이 섬에 정착했다. 1541년에는 이라크리오에 대학이 세워졌다. 1627년에 칸디아시에는 약 800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는 시 인구의 약 7%에 해당했다. 1645년 터키인들은 하니아를 점령했다. 그들은 이듬해 레팀노도 손에 넣었다. 1669년에 이르러 오스만 제국은 칸디아, 이라크리오 점령에 이어 크레타 전체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많은 그리스인들이 베네치아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피신했다. 스페인의 아랍인들이 이전에 잠시 섬을 점령하기도 했지만 이슬람이 확실히 각인된 계기는 오스만 제국의 정복이다. 대부분의 크레타 무슬림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개종한 그리스인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서구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 관점과 판단에 따르면 그들은 튀르크인과 마찬가지였다. 그리스 독립전쟁 막바지에 섬 인구의 45%가 무슬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피 교단이 섬에 광범위하게 퍼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백타시 교단이 가장 널리 퍼졌는데 적어도 5개의 집회 장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추후에 개종해서 다시 크레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반면 크레타 튀르크인들은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터키나 로도스, 시리아 등지로 거처를 옮겼다. 1900년경에는 섬 인구 중 무슬림이 11%밖에 안 될 정도로 감소했다. 1924년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주민 교환이 발생했을 때 이들마저 섬을 등질 수밖에 없었다. 1770년 부활절에 크레타에서 오스만 통치에 반발하는 저항이 발생했다. 주도자는 스파키아의 선주 다스칼로 기안니스였다. 그는 1771년 6월 15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후대 사람들은 실패한 거사를 잊지 않으려고 하니아 국제공항에 그의 이름을 붙였다. 1821에서 27년 그리스 지역은 독립의 열망으로 들끓었다.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1830년 바이에른에 오토 대공을 국왕으로 세운 그리스가
신생국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했다. 하지만 오스만의 술탄이 이집트의 파샤 알리에게 전공의 대가로 크레타를 내어주는 바람에 알리의 지배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 얼마 후 1840년 런던 조약에 따라 크레타는 다시 오스만 제국의 치하로 편입되었다. 크레타 주민들은 오스만의 지배를 받는 서름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1866에서 69년에 일어난 크레타인들의 저항운동은 1830년의 그리스 독립전쟁과 1898년에 일어난 독립 크레타국의 설립 시기 사이에 오스만 지배에 항거한 세 번째 움직임이자 가장 큰 규모의 몸부림이었다. 1866년 11월에 대규모의 튀르크군이 혁명 사령부 역할을 하던 아르카디 수도원을 포위 공격했다. 250여 명의 남자들 외에 700명이 넘는 부녀자와 아이들이 수도원에 대피해 있었다. 며칠간의 공방전 끝에 튀르크군이 경내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그때 수도원장이 수도원 건물 천장에 보관되어 있던 화약에 불을 붙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비운이 발생했다. 아크카디에서 벌어진 학살은 서구 유럽의 높은 관심과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리스에 속하기를 바라는 크레타인들은 계속 저항 운동을 벌였다. 이에 열강들은 4명의 장군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임시로 섬을 다스리는 체제로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1898년 8월 25일 터키 폭력단이 수백 명의 크레타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자 명단에는 영국 영사와 17명의 영국 병사의 이름도 포함되었다. 몇 달 뒤 영국을 포함한 서구 열강들이 군대를 파견해 섬에서 터키군을 몰아냈다. 오스만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자치적인 크레타국이 세워졌다. 1898에서 1908년 수장으로 1898년 12월 왕위에 오른 인물은 그리스의 게오르기 왕자였다. 1906년에는 게오르기 왕자 대신 알렉산드로 자이미스가 크레타국 최고 책임자 자리에 올랐다. 터키에서 국내 소요가 발생했고 1908년 최고 책임자 자이미스가 크레타에서 먼 곳으로 휴가를 간 틈을 이용해서 크레타 대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그리스와의 통합을 선언해버렸다. 하지만 그리스와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은 1913년 12월까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1912년에 발칸 전쟁이 발발하자 그리스는 터키와 싸우는 연합국 진영에 속하기를 택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6년에 그리스는 연합군 측에 가담하여 싸웠다. 1922에서 23년에 소아시아가 전란에 휩싸이면서 크레타에 사는 터키인들은 섬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 빈자리를 소아시아에서 피난 온 그리스인들이 채웠다. 1940년 그리스는 연합군에 가담하여 싸우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섬은 치열한 전쟁터로 변했다. 1941년 5월 크레타 전투에 독일 라카산 부대가 투입되었다. 연합군과 크레타 지역 방위대가 내뿜는 화력 앞에 독일군은 사상자 7천여 명이라는 큰 손실을 입었다. 이후로 히틀러는 대규모 낙하작전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섬을 점령한 후 독일군은 복수의 혈안이 되었다. 동료의 죽음에 대한 안갚음으로 마을의 남자들을 모아놓고 무작위로 사살하는 일을 반복하곤 했다. 1944년 영국군이 독일군 치하에서 신음하는 크레타인들을 해방시켰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그리스는 내전에 돌입했다.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 간의 싸움이었다. 민족주의자들은 미국과 서방 세계의 지원에 힘입어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낼 수 있었다. 1967에서 74년은 군사 독재 시대였다. 이때 1971년 이라크리온은
1852년에 하이나로 넘긴 주도 권한을 되찾아왔다. 1974에서 80년 국민투표에 의해 국채가 왕정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면서 콘스탄틴 카라만리스가 그리스 수상이 되었다. 1985에서 90년에 크레타 출신의 크리스토스 사르트 체타키스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90에서 93년에 크레타는 동양인 콘스탄틴 미트소타키스를 수상 자리에 앉히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수많은 외적들의 침입을 받다 보니 크레타인들의 독립정신과 저항의지는 아주 투철해졌다. 특히 1941년 나치 독일의 침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고가 철저하다. 곳곳에 전적 기념비와 추모비, 그리고 조각물을 세워 현 세대와 자라나는 세대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아직도 시골이나 산골마을 주민들은 집에 총을 보관하고 있다. 과거에는 거의 모든 시골집에 적어도 한정 이상의 등록되지 않은 총이 있었다고 한다. 거리를 걷다 기념품점에 들르니 다양한 접이식 칼, 나이프를 내놓는다. 이것도 스스로 방비하는 자경 전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 크레타는 가족과 친족을 위한 피의 복수 관습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회이다. 3. 지형 기후. 크레타에는 높은 산지가 많다. 좌측부터 보면 흰 산이라는 뜻을 가진 레푸카 산의 파흐네스봉 2453m. 오늘날에는 높은 산이라는 의미로 푸실로리티스라 부르는 이다산의 최고봉 2456m와 우측봉우리 2209m, 동쪽의 딕티산과 주변 봉우리 2141m 등 2000m급 산들이 즐비하다. 높은 산 덕분에 아마리 골짜기, 비옥한 고원 라시티, 딕테온 또는 제우스 신의 탄생 장소 이다이온과 같은 동굴, 그리고 여러 개의 계곡이 형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사마리아 계곡이다. 이곳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존 지역이다. 작지만 이에로포타모스 강 등을 위시해 67개의 강이 크레타 사냐를 흐르고 있다. 크레타 섬의 대부분은 지중해성 기후를 보인다. 남쪽 일부는 북아프리카권 기후의 특징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바다에 가까운 지역은 습도가 높다. 겨울에는 상당히 따뜻하다. 11월부터 5월 사이 내륙 고산지대에는 눈이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여름 기온은 아침에 대략 20도, 낮에는 30도이다. 아주 더울 때는 30도를 넘어 40도 중반까지 치솟기도 한다. 메사라 평원과 아스테루시아 산을 포함한 남쪽 해안은 북아프리카 기후대에 속한다. 그 지역에서는 대추 야자나무를 재배할 수 있다. 4. 경제. 크레타의 경제는 대부분 서비스업과 관광업에 의해 지탱되지만 농업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 크레타는 관광산업이 없더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리스에서 몇 안 되는 섬 중 하나이다. 1970년대부터 관광객들이 몰려옴에 따라 섬의 경제 구조가 변하기 시작했다. 농사와 가축 사육은 그럭저럭 현상 유지가 되지만 제조업 부분은 기후와 토양 때문에 급격히 쇠퇴했다. 주로 관광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은 상당히 발전했다. 농업과 목축, 가공포장, 그리고 서비스업으로 구성된 크레타 경제의 세 분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상호 의존적이다. 그리스 평균에 비해 이 섬의 주민들은 소득이 높다. 실업자도 본토보다는 적다. 그리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포도 재배와 올리브 숲이 중요하다. 오렌지와 레몬 또한 재배된다. 5. 교통, 여행, 도로, 공항, 항구. 섬에는 공항이 3군데 있다.
이라크리오의 니코스 카잔차키스 공항, 도시에서 약 5km 동쪽에 위치. 하이나의 다스칼로 기안니스 공항, 그리고 지티아의 작은 공항이 바로 그것이다. 처음 두 개는 국제공항이다. 섬의 주요 항구인 이라크리오, 레팀노, 하니아는 많은 페리들이 들락거려 분주한데 주로 아테네 쪽에서 온 배들이 입항한다. 섬에는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다. 엄밀한 의미의 고속도로는 없지만 섬 북쪽 해안을 따라 건설된 고속화 도로가 이동에 큰 도움이 된다. 철도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그 중에서도 특히 크레타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한다. 그리스를 방문하는 관광객 중 약 15%가 이라크리오의 공항과 항구를 관문으로 이용한다. 그리스를 찾는 전체 전세기 중 약 20%가 이라크리오에 착륙한다. 매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크레타를 방문한다. 1986년에서 1991년 사이에 호텔 베드가 53%나 늘었다. 여타 그리스에서는 25%만 증가했을 뿐이다. 오늘날 섬의 관광 인프라는 잘 발달되어 있는 셈이다. 온화한 기후와 따뜻한 햇볕에 굶주린 북부 유럽인들이 크레타에 장기간 머물기를 원한다. 유럽 공동체에 속한 나라 사람들은 자유롭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고 간소한 행정 절차만으로 거주할 권리가 주어진다. 크레타에 거처를 제일 많이 마련한 사람들은 영국인이다. 그 다음이 독일인이고 네덜란드인, 스칸디나비아인 순으로 이어진다. 영국인들은 하이나나 레팀노 부근 등 주로 섬 서쪽에 많이 정착한다.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해 크레타를 여행하려는 사람에게 공용 버스 회사 크텔은 아주 반가운 친구가 될 것이다. 홈페이지에 편수, 시간, 요금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다른 섬과 달리 크레타에는 사람에게 해로운 동물이 없다. 곰, 늑대, 자칼, 그리고 독사가 없다. 크레타에 서식하는 4종류의 뱀 중에서 고양이 뱀은 독을 가지고 있다. 야행성으로 주로 도마뱀을 잡아먹고 사는데 맹독이 아니어서 사람에게는 해가 없다. 그 이유를 고대 그리스인들은 헤라클레스 덕분이라고 했다. 신화에 따르면 그는 제우스의 탄생 장소인 크레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위험하고 독이 있는 동물들을 섬에서 제거했다고 한다. 헤라클레스는 크레타 황소를 펠레폰네소스 반도로 옮긴 인물로도 유명하다. 후대 크레타인들은 2년 동안 섬에 살면서 귀신을 내쫓고 축복 선언을 한 바울 덕분에 위험한 동물들이 섬에서 사라졌다고 믿었다. 이 섬에는 카로밀라, 시클라멘 등 여러 종류의 야생화가 있는데 특이한 사실은 200여 종의 야생란이 자라고 있다는 점이다. 섬에는 자생 허브도 많다. 셀비어, 로즈마리, 오레가노 등. 섬 서쪽에 물이 풍부해서 그곳의 나무가 더 잘 자라고 숲도 울창하다. 6. 기타. 크레타 출신의 유명 문인과 예술가도 적지 않다. 17세기 서사소설 에로토크리토스로 유명한 비켄티오스 코르나로스, 20세기의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또한 크레타는 르네상스 때의 멋진 아이콘화 생산지로 이름을 날렸다. 엘 그레코는 아이콘화에 주력하는 크레타 유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크레타는 풍부한 신화의 땅이다. 대부분 고대 그리스 신과 연관되어 있지만 미노아 문명과 연관된 것도 존재한다. 딕티산의 푸시크로 동굴은 제우스 신의 탄생지로, 남쪽의 작은 섬 팍시다미아는 아르테미스 여신과 아폴로 신의 탄생지로 알려져 있다. 그 둘의 어머니인 레토 여신은 페스토스에서 숭배되고 있다. 아테나 여신이 섬 동북쪽 아기오스 니콜라우스 시 한가운데에 있는 지름 137m,
깊이 64m의 호수 블리스매니에서 목욕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제우스가 크레타 섬을 위협하는 대형 도마뱀에게 번개를 내렸다고 한다. 도마뱀은 즉시 바위가 되어 이라크리오 우측의 디아 섬이 되었다. 레프카이 섬, 오늘날 수다와 레온 섬은 사이렌들과 뮤즈 신들의 음악 경쟁 끝에 생겨났다고 한다. 뮤즈 신들은 경쟁에서 지자 매우 애통해하면서 사이렌들의 날개에서 깃털을 잡아 뜯었다. 사이렌들은 색깔이 하얗게 변하면서 앞테라, 깃털이 없다는 뜻, 바다에 빠져 섬들로 변했는데 사람들은 이 섬들을 레프카이라고 불렀다. 헤라클레스는 크레타 황소를 펠레폰네소스에 갖다 놓았다. 크네소스 궁전의 미로는 테세우스와 사람 몸에 쇠 머리를 가진 괴물 마이너터 신화의 배경이다. 이카루스와 미로를 만든 아테네의 명장 다이달로스 두 사람은 미노스 왕의 포로로 잡혔다가 도망가기 위해 날개를 만들었다. 제우스와 에우로파 사이에서 난 첫째 아들 미노스는 죽은 후에 하데스에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되었고, 둘째 아들 라다만티스는 극락 엘리시움의 지배자가 되었다. 7. 바울 관련 유적지. 신약성서는 크레타를 그레대로 읽는다. 사도행전 27장 7절, 디도서 1장 5절. 크레타 유적지와 직접 관련된 구절은 사도행전 27장 7에서 17절이다. 살모네, 미항, 라세아, 페닉스, 성서에서는 베닉스, 가우다, 현 가우도스가 지명, 항구 또는 섬 이름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 밖에 바울의 동역자이자 제자격에 해당되는 디도가 사역했다고 알려진 고르티나도 유적지로 목록에 올릴 수 있다. 디도서 1장 5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맞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도행전 27장 7에서 17절. 1. 살모네, 오늘날 시레노스 곳. 소아시아 대륙 남서쪽 길게 뻗어나온 반도 끝에 위치한 도시 크니도스, 성서에는 니도에는 입지 조건이 좋은 두 개의 항구가 있었다. 바울은 크니도스에 접안하지 못한 것 같다. 니도 맞은편은 크니도스 가까이라는 뜻으로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 바울 일행이 탄 배는 북풍이나 북동풍을 맞으며 남쪽으로 내려와 크레타 섬의 북동쪽 끝인 시데로스 곳, 즉 살모네 앞을 지났다. 살모네는 크레타 섬의 북동쪽 끝이다. 간단하게 말해 바울이 탄 배는 크니도스에서 바람을 피해 크레타 남쪽 바다를 지났다.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크레타 남쪽으로 항해하는 것이 당시의 정상 항로였다. 넬슨 제독 시대까지도 배들은 보통 무라에서 로도스 그리고 크레타 남쪽을 거쳐 이탈리아 쪽으로 항해했다. 2008년 여름 나는 바위를 지나 시데로스 곧 끝까지 가려고 했으나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마지막 지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행 셋은 낭패감에 사로잡혀 침울한 마음으로 일단 유럽에서 유일한 야자수 해안인 바위로 갔다. 망연자실 바닷가를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묘책을 내놓았다. 배를 빌립시다. 시데로스 곳까지 배를 타고 가면 뭇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 바울 코스에 더 근접할 것이 아닙니까? 바울도 육지가 아닌 배를 타고 시데로스 곳 살몬의 앞을 지났으니 그 말에 10분 수긍이 갔다. 의기투합한 세 사람의 순례객은 배를 빌려 바다로 나갔다. 물보라를 맞으며 신나게 시데로스 곳을 크게 한 바퀴 돌았다. 웃고 떠들고 환호성을 지르며 실컷 사진을 찍었다. 2. 미항, 라세아. 크레타 해안을 따라 항해하던 배는 간신히 미항에 도착했다. 미항은 사도행전 외에 어디서도 언급되지 않는다. 미항뿐 아니라 라세아라는 도시도 마찬가지다. 대 플리니우스는 크레타에 100개의 유명한 도시가 있지만 자신은 40개만 언급했다면서 나머지 60개는 기억 속에 존재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항이라는 항구는 현재의 지도에 존재하므로 그것도 라세아 가까이에 과거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다 해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미항은 동쪽으로 열린 그래서 북풍이나 서풍으로부터 배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항구이다. 항구 뒤 언덕으로 올라갔다. 높이 솟은 나무 십자가와 입구를 돌로 쌓아 만든 조그만 동굴 교회가 눈에 들어왔다. 미항에서 동북쪽 2km 내륙 방향으로는 나세아 유적지가 있다. 하지만 지도상 표시만 있을 뿐 특별한 것은 없다. 3. 페닉스, 루트로, 아기오스 파울로스. 로마 제국 후기 군사 전문가로 명성을 떨친 베제티우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사도행전 27장 9절에 나오는 금식하는 절기란 유대력 티슈리월 10일에 거행되는 대속죄일의 금식 또는 초막절 축제 전에 거행된 5일간의 금식을 일컫는다고 한다. 랍비들은 초막절 축제 이후에는 파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배를 타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바울은 기상 조건이 여의치 않아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는 바람에 이미 항해철이 지나버렸다. 간신히 미항에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겨울을 안전하게 날 수 있는 여건이나 시설이 부족했다. 바울은 항해하게 되면 화물과 배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도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백부장을 비롯한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사도행전 27장 10절. 결국 거친 파도에도 불구하고 페닉스를 향해 가기로 뜻을 모으고 닻을 올렸다. 미항에서 페닉스까지는 대략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 조짐이 좋았다. 그러나 곧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면서 배와 승객들은 큰 위험에 빠진다. 페닉스가 어딘지는 분명치 않다. 미항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곳이라는 주장, 또는 그레데 서쪽 끝에서 동쪽 방향으로 54km 지점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미항에서 약 80km 떨어진 무로스 갑의 동쪽이나 서쪽이라는 의견이 유력하다. 동쪽이라면 루트로 항이다. 루트로는 마라타 갑 서쪽에 있는 크레타의 남쪽 해안 가운데 가장 좋은 항구이기 때문에 페닉스일 개연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항구는 사도행전 27장 12절에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는 내용과 달리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본문대로라면 항구는 서쪽의 만에 위치해야 한다. 피네하라 불리는 서쪽만은 배가 정박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입지 조건을 가졌다는 이유를 들어 페닉스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하지만 지금과 과거의 지리적 조건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누가가 두 만을 혼동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페닉스에 가려면 팔레오라에서 출발하여 사마리아 계곡 출구에 해당하는 아기오스 루멜리를 거쳐 오는 배를 타거나 호라 스파키온에서 떠나는 배를 타야 한다. 무로스 갑 동쪽 루트로 항해 배가 정박한다. 페닉스, 오늘날 피네아에는 배가 가지 않는다. 배편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 호라 스파키온 루트로 매일 10시 30분, 12시, 13시, 14시, 16시 30분, 18시 30분, 루트로 호라 스파키온, 매일 9시 30분, 11시 30분, 12시 30분, 13시 30분, 16시, 18시 10분. 페닉스에는 제대로 된 저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빌린 배를 타고 상륙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주 조그맣고 조용한 마을이다. 약간 비탈진 언덕에 종탑이 인상적인 교회가 있어 안으로 들어갔다. 붉은색 계통으로 칠해진 프레스코화는 그 강렬한 느낌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4. 가우도스. 사도행전 27장 16절에 가우다. 팔레오라에서 58km, 페닉스에서 남쪽으로 약 40km, 호라 스파키온에서 40km 떨어진 가우도스 섬은 그리스의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자 유럽의 가장 아래이기도 하다.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크레타 남쪽 해안을 끼고 로마로 항해하던 도중 유라굴로에 떠밀려 이 섬 아래를 지나갔다. 이다산, 해발 2456m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유라굴로라고 한다.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 사도행전 27장 14절. 유라굴로는 동남풍을 뜻하는 유로스와 북풍 아퀴로의 합성어이다. 실제로는 북동쪽에서 불어온다. 광풍이라는 표현에서 광, 티포니코스는 바람의 아버지 티폰에서 유래된 글자이다. 강한 바람 때문에 뱃머리를 바람 쪽으로 향하지 못하고 바람에 떠밀려 표류하다가 가우도스라는 섬을 지나게 되었다. 아래로 지나 히포드라몬테스는 바람으로부터 보호되다는 뜻이다. 배는 가우도스 섬을 지나면서 바람의 영향을 약하게 받는 틈을 이용해 딸려있는 작은 배를 간신히 잡을 수 있었다. 16절. 모선 뒤에 달고 다니는 작은 배는 폭풍으로 인해 연결된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본선에 부딪힐 위험도 있어 바람이 거셀 때는 선상으로 끌어올려야 했다. 30절 참조. 선원들은 파선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선체를 줄로 감고 연장을 내려 배를 가볍게 함으로써 암초나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스르디스는 구레네 해안 시드라만 앞 또는 아프리카 트리폴리타니아 해안의 사구를 뜻한다. 큰 스르디스는 동쪽에, 오늘날 시드라만, 작은 스르디스는 서쪽에, 오늘날 가베스만에 있다. 그렇기에 바울 일행은 대략 튀니지아, 트리폴리타니아, 그리고 구레네 사이의 바다를 지나갔을 것이다. 가우도스로부터 약 600km 떨어진 지역, 이곳은 해면이 낮고 조류가 모래톱, 사구를 마음대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선원들은 이곳을 지나갈 때 좌초될까 몹시 두려워했다. 로마 지리학자 폼포니우스 멜라는 이곳을 카우다라고 칭했고 폴리니는 가우도스, 프톨레미는 클라우도스라고 불렀다. 베네치아인들은 아마도 말타의 섬 고조를 모방하여 고트조라고 표현했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섬은 곤드조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다. 터키 사람들은 곤드조를 부가도즈라고 불렀다. 가우도스는 면적이 33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삼각형 모양의 조그만 섬이다. 가우도스 북서쪽에 가우도풀라라는 섬이 있다. 낮은 관목들이 이 두 섬을 가득 메우고 있다. 가우도스에는 마키라 불리는 관목과 소나무 그리고 로뎀나무 등이 자란다. 철새들에게는 쉬었다 가는 요긴한 피난처 역할을 한다. 통계에 잡힌 섬 주민은 152명이지만 1년 내내 사는 사람들은 50에서 80명에 불과하다. 섬 자체가 작고 현대적 건물이나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이 섬에서 관광객들은 최소한의 서비스에 만족해야 한다. 여름에는 섬 전체 인구가 3,500여 명까지 증가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캠핑을 하거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다. 원래 이 섬에는 신석기 때부터 사람들이 살아왔다. 섬 주민이 줄어든 현상은 최근 들어 생긴 일이다. 로마 제국 시절에 로마인들이 이 섬에 살았다는 고고학적 증거도 발견되었다. 당시 섬의 나무들을 과도하게 남벌한 결과 토양 침식이 시작되었다. 토양 침식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고대에는 주민의 수가 10,000명에 육박했다. 섬에는 전기가 부족해서 가스 발전기로 만들어진 전기가 제한적으로 공급된다. 호라 스파키온에서 아침 9시 15분에 가우도스 섬으로 떠나는 배에 올랐다. 왕복 32유로. 바쁠 것이 없는지 배는 20분이나 늦게 출발했다. 12시가 좀 지나니 가우도스 섬이 바로 코앞에 나타났다. 배가 섬에 다가가자 정적에 감싸였던 항구에 갑자기 활기가 돌았다. 배낭족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내리고 오토바이족들은 부릉부릉 시동을 걸면서 선수문이 열리기를 학수고대한다. 하선하며 앞을 보니 미니마켓이라는 상호가 눈에 들어왔다. 여주인에게 가우도스 섬 지도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섬을 한 바퀴 둘러보고 오후 3시 배를 타야 하는데 큰 버스, 작은 버스 중 뭘 타는 게 낫나요? 작은 버스를 타세요 라는 대답. 거의 산신령처럼 생긴 할아버지가 차비를 받는다. 항구에서 코르포스 비치까지 3유로. 항구 전경을 찍으려고 언덕에서 내려달라고 하니 아무 문제 없다는 투로 오케이라고 대답한다. 항구에서 언덕을 하나 넘으니 곧 사라키니코 해변이다. 먼지가 풀풀 나는데 차문도 닫지 않고 달렸다. 버스가 오는데도 닭들은 모이를 쪼아먹느라 비키지 않는다. 운전사가 신경질을 내며 경적을 울려대자 승객들은 깔깔대며 웃는다. 카페 겸 식당 외에는 약간 황량하다 느낄 정도로 편의시설이 없다. 섬이 작아서인지 모래의 질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건물 상태나 모습이 마치 1970년대로 돌아간 듯한 분위기이다. 모든 것이 자연 그대로이고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현대 문명으로부터 벗어나 있어 숨통이 트인다. 이런 곳에 머물러야 일상에서 탈출한 진정한 휴가의 의미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아기오스 아기안네 해변이다. 멀리 가우도 풀라 섬이 보인다. 약 7.5km 거리이다. 제법 사람을 태운 버스는 종착지 코르포스 해변에 다다랐다. 사람들은 이곳을 토 아크로기알리라고도 부른다. 정거장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카페 겸 간이식당에 들어갔다. 자리에 앉으니 바로 앞에 펼쳐진 바다가 눈에 확 들어온다. 파도 소리가 매우 크다. 더불어 매미도 맴맴 목청을 드높인다. 서양 장기를 두는 남녀, 책 읽는 이, 막 물놀이를 끝내고 함께 식사하는 가족 등 각양각색이다. 항구로 돌아와 배에 오르니
시원한 바닷바람이 전신을 어루만져준다. 곧 더위가 가셨다. 3시에 떠난 배는 약 2시간 반 만에 아기오스 루멜리에 도착했다. 승선하는 사람들이 어제보다 많다. 오늘이 토요일이어서 그런가? 사마리아 계곡 트레킹을 마치고 배에 오르는 이들이다. 배는 루트로를 거쳐 저녁 7시에 호라 스파키온으로 되돌아왔다. 가우도스에는 방문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거의 없다. 다만 북쪽의 사라키니코 해변, 섬의 중심 카스트리 마을, 동쪽의 코르포스 해변에 머물 수 있는 방이 조금 마련되어 있다. 크레타에서도 떨어져 최남단에 위치한 까닭에 가우도스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은 호젓함, 고독, 고요 등일 것이다. 날씨가 사나우면 독도에 접안하기 어렵듯이 지중해의 파도가 높아지면 일주일까지도 배가 묶일 수 있다고 한다. 5. 고르티나. 고르틴 또는 고르티나라는 이름의 유적지는 이라크리오 남서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지점으로 지금은 올리브 숲이 우거진 곳이다. 아기오 이데카에서 미레스로 가는 97번 도로가 유적지 위쪽을 스쳐 지나가고 미트로폴리에서 렌타스로 가는 길이 유적지를 동서로 나누고 있다. 티토스, 디도 교회와 아크로폴리스가 시작되는 언덕 사이에 리테오스 또는 미트로폴리타노스라 불리는 개천이 흐른다. 아기오이 데카는 거룩한 10명의 성자라는 뜻인데 250년 로마 황제 데키우스의 명에 따라 10명의 신자가 이곳에서 처형당했기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 고르티나는 멀리 푸실로리티스 산 남쪽에 있는 메사리아 계곡에 자리 잡고 있다. 고르티나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기는 신석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7000년. 기원전 8세기경에는 크레타 남부의 주요 도시로 부상한다. 미노아 문명과 도리아 문명의 흔적도 발견된다. 기원전 약 1100년. 고대의 고르티나는 크레타 중에서도 풍요를 구가하고 요새화가 잘 된 곳으로 유명했다. 선망의 도시로 많은 사람들 입에 회자되었고 호메로스나 플라톤도 이 도시를 언급한 바 있다. 고르티나 시는 이집트의 프톨레미 4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로마와도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기원전 68년 로마 장군 퀸투스 카에킬리우스 메텔루스 휘하의 장병들이 크레타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시들에서 일어났던 재난이 고르티나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고르티나는 크레타에서 주도권을 잡고 번영을 누린 도시였기에 기원전 67년 로마에 점령된 이후에도 크레타뿐 아니라 북아프리카까지 포괄하는 키레나이카 속주의 수도 역할을 맡았다. 당시 인구는 약 3만 명에 달했다. 비잔틴 시대에도 고르티나에 교회가 번성했다. 하지만 824년, 828년에 아랍인들이 쳐들어오면서 도시는 파괴되었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다. 유적지는 대부분 폐허인 상태로 방문자를 맞는다. 아랍인들이 크레타를 점령한 이후 칸닥스, 오늘날 이라크리오가 섬의 중심 도시가 되었다. 고르티나 발굴은 1884년 아테네 소재 이탈리아 고고학 학회가 처음 시도했다. 성벽 안에서 주거지가 발견되었는데 그 연대는 무려 기원전 1050년까지 올라간다. 사람이 살다가 나중에 요새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7세기에 도시가 붕괴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성벽으로 보강된 흔적이 남아있다. 사람들은 성 안 언덕 꼭대기에서 기원전 7세기까지 소급되는 신전을 발견했다. 오데이오는 비교적 최근에 발굴된 것으로 2세기 것으로 추정된다. 오데이오는 2개의 출입구와 지금도 윤곽을 알아볼 수 있는 반원형의 무대 앞 귀빈석을 갖추고 있다. 음악 연주와 신앙송 등의 목적을 위해 지어진
이 오데이온의 뒤쪽 면 돌들이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의 일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석판은 우리에게 당시 시대가 어땠는지, 특별히 사회 조직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려준다. 이것이 바로 고르티나 시의 법전이다. 큰 석판에 아르카이크 알파벳을 사용한 도리아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다. 글씨를 계속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 끝까지 쓰고는 다음 줄은 오른쪽 바로 밑에서 시작하여 왼쪽으로 써내려가는 특이한 양식을 보인다. 1884년에 발굴된 이 법전은 가장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벽한 형태로 발견된 고대 그리스 법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존하는 가장 긴 비문 중 하나로 600행의 12단으로 된 텍스트는 500m의 길이에 1만 7천 개의 철자로 이루어져 있다. 일찍이 그리스인들은 글씨가 쓰여진 석재를 건물의 기초로 사용했고, 로마인들은 오데이온을 지으면서 이 석재를 재활용했다. 법전 일부는 루브르 박물관 등으로 옮겨졌다. 거의 다 부서진 오데이온 자리에 현대식 구조물이 세워져 이제는 법전이 새겨진 석재들이 잘 보호되어 있다. 오데이온에서 남서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티토스 교회가 반쪽을 훤하게 드러낸 채 서 있다. 올해 2016년에 다시 가봤을 때는 보수 공사 중이었다. 바울의 제자 디도가 목회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디도는 크레타의 첫 번째 주교로 알려져 있다. 도로를 중심으로 북쪽에 아기오스 티토스 교회가 위치한다. 교회 구조는 십자가 형태이며 4개의 기둥이 돔을 받치고 있다. 성 디도에게 봉헌된 이 성당은 6세기 작품이다. 크레타에서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초기 기독교 건물에 속한다. 대주교자로 아랍인들이 쳐들어오기 전까지 번영을 누렸다. 둥근 반원형 벽감은 과거 이 건물이 얼마나 웅장한 규모였는지를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측면 복도 쪽에서 작은 용기가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디도의 것이라고 알려진 유물이 있었다. 사람들은 962년 그것을 이라크리오로 가져갔다. 유적지에서는 매년 12월 23일에 디도를 기리는 예배가 드려진다. 바울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 폴리스, 도시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기록했다. 바울은 디도와 함께 크레타에서 활동하다가 남은 일의 마무리를 위해 그리고 각 도시에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디도를 크레타에 남겼다. 디도는 섬의 수도인 고르티온을 중심으로 사역했다. 크레타인들의 인격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바울은 앞 사람의 어떤 선지자, 디도서 1장 12절, 견해에 전적으로 동조하면서 이 증언이 참되도다, 디도서 1장 13절, 훈계조로 크레타인들의 실상을 폭로한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디도서 1장 12절. 역사상 최초로 크레타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 사람은 기원전 600년경 페스토스 출신의 에피메니데스였다. 그는 고대 헬라 7현인 중 한 사람이었다. 물론 에피메니데스는 크레타 페스토스 사람이다. 따라서 거짓말쟁이가 크레타인은 거짓말을 잘한다고 했으므로 크레타인들은 실제 거짓말쟁이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크레타인의 비윤리적인 태도에 대한 일화나 속담은 당시에 일종의 가십처럼 널리 알려졌던 것 같다. 로마의 역사가 폴리비우스도 크레타인에 대해 그들만큼 교활하고 잘 속이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탄했다. 당시 사용된 크레티제인이라는 단어는 크레타 사람처럼 되다 또는 거짓말하고 속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사도행전에는 디도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 나오는 디도 유스도는 디도와 동일 인물이 아니다. 크레타의 첫 번째 주교인 디도는 105년 94세의 나이로 운명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티토스 교회 서쪽 작은 시내 건너편에 로마 극장이 있었다. 그 뒤쪽 언덕이 아크로폴리스이다. 철조망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카스트로라고 불리는 로마 건물이나 방어용 성벽의 흔적은 멀리서도 식별 가능하다. 그릭 트래블 페이지스라고 하는 그리스 여행 안내 사이트에서 헤라클리오를 클릭하면 관련 사진 46장이 화면에 뜬다. 그 중에 아크로폴리스의 그리스 아테나 신전재단, 수로, 성체 사진, 그리고 도로 남쪽의 총독 집무실과 원형극장 사진은 초보 순례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보이다. 티토스 교회, 오데이온, 그리고 유적지 철조망 사이로 보이는 아크로폴리스의 흔적 등은 로마 시대 크레타의 주도였던 고르티나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고르티온 유적지에서 길을 건너 이라크리오 방향으로 97번 도로를 따라 약 20m쯤 가다가 미트로폴리와 렌타스로 가는 오른쪽 길로 들어서면 곧 미트로폴리라는 마을 입간판과 함께 도로에 의해 양분된 초기 기독교 교회를 만나게 된다. 교회에 대해 설명하는 안내문이나 표지판 등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다만 빙 둘러쳐진 철망만이 유적지를 보호하고 있다. 오른쪽 한 구석에 설치된 양철 조립의 가건물에 임시 방편으로 주요 석주들과 보호될 필요가 있는 유물들을 옮겨 놓았다. 약 50m를 가면 좌측에 철책으로 둘러쳐진 폐허가 나타난다. 거기서 50m 더 들어가면 좌측으로 넓은 면적의 유적지 폐허가 나타난다. 이곳이 아폴로 피토스 신전이다. 신전의 제단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역시 철망으로 둘려 있다. 근처 나지막한 둔덕을 찾아 그 위에서 신전과 주변 풍광을 카메라에 담았다. 포석이 깔린 내부 뜰, 조각이 새겨진 기둥과 석주, 벽돌로 만들어진 벽 등이 시야에 들어온다. 원형 극장과 로마 총독의 집무실인 프레토리움, 서기 1세기의 건립, 이후 8세기 동안 여러 차례 개조됨, 욕장 님페움의 흔적도 근처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잔해들은 아기오이 데카까지 계속된다. 주변 올리브나무 숲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집트 신 이시스와 세라피스 신전의 폐허들도 찾을 수 있다. 바실리카 뒤쪽이 아고라 포룸이었고 아고라와 아폴로 신전 사이에 로마 목욕탕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명예를 기리는 개선문의 흔적도 남아있는데 이것의 존재는 고르티나가 로마 시대의 크레타의 주도 역할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인 셈이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고르티나는 제우스 신이 연문을 뿌린 많은 장소 중 하나이다. 황소로 변장한 제우스는 레바논에서 에우로파를 유괴해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서 사랑을 나누었는데 그곳이 바로 고르티나였다고 한다. 둘 사이에 세 아들 미노스, 라다만티스, 사르페돈이 태어났다. 그들은 각각 크레타 미노아 궁전의 새 왕이 되었다. 에우로파가 지금의 유럽을 의미한다고 볼 때 이 신화는 유럽 문명의 탄생지가 다름 아닌 크레타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황소 등에 타고 있는 대형 에우로파 상이 고르티나의 원형 극장에서 19세기에 발견되었다. 그것은 지금은 영국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3권 294에 보면 메날라우스와 그의 선단이 트로이 전쟁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폭풍에 휩쓸려 고르티나 부근 해안가로 접근하는 내용이 나온다. 폭풍으로 인해 배들은 날카로운 암초에 부딪혀 파손되지만 선원들은 구조된다. 조강호의 바울을 찾아가다 만난
지중해 섬들 크레타, 말타, 시칠리아 1장 크레타 중에서